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을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추사 김정희. 나는 그런 분 처음 들어봤다. 아마 그런 분은 한국인 중에 없을 거예요. 추사체라는 아주 전무후무한 이 글씨체를 만들어내신 분이고, 그분이 그리신 세한도는 지금 국보 제 180호가 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천하 명필 중에 명필인데, 그러면 김정희 선생이 나실 때부터 명필이었을까 하는 거 아마 생각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으셨죠. 근데 저도 김정희 선생은 아마 나실 때부터 탁월한 글씨체를 가지고 계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김정희 선생이 쓴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정희 선생이 이 친구분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천시변 독진천호. 마는 갈마자입니다. 연마한다 할 때 마자예요. 갈마자. 숫돌에 칼을 가는 걸 연마한다, 이렇게 하죠. 이 구멍천자예요. 구멍천자. 천공이 생겼다, 위에 천공이 생겼다, 그런 말씀 들어봤죠. 장에 천공이 생겼다, 구멍천자입니다. 열십자, 이 연자는 벼루 연자입니다. 벼루 있죠. 옛날에 그 옛날에 선비들은요, 좋은 돌벼루, 이걸 거의 갑으로 생각할 정도로. 근데 김정희 선생이 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 말이 들어있어요. 70년 마천시변 독진천호. 다시 말하면 나는 70년 동안 돌벼루 10개를 먹을 갈아서 구멍을 냈고, 얼마나 글씨를 연습을 했으면 돌벼루 10개가 구멍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김정희 선생의 추사체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독진천호. 이 독자는 대머리 독자입니다. 대머리 독자. 대머리를 독두라고 그러는데, 독두. 다할진자, 일천천차, 터러고자. 이건 터러고자는 붓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붓천자루를 몽당붓을 만들었다. 얼마나 글씨를 연습을 했으면 돌벼루 10개가 구멍이 뚫리고 붓천자루가 몽당붓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이루셨던 분들 중에 대충 해가지고 이루신 분은 없어요. 저는 이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은 나면서부터 명필이 아니었구나. 벼루 10개를 먹을 갈아서 구멍을 낸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평생 갈아도 한 개 구멍도 못 낼 것 같아. 저희들 어렸을 때는 서당이 있었거든요. 저도 서당에 다녔어요. 그런데 갈아봐야 먹만 달아지지 벼루 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붓 한 자루가 몽당붓이 되도록 글씨를 쓰려면 얼마나 써야 되겠어요. 제 친구 중에 서예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국전이라고 있었죠. 서예. 출품하려면은 그 출품하는데 글씨 몇 장 쓰냐 그랬더니 그 창호지 있죠. 창호지. 그 글씨 창호지 4추럭을 쓴답니다. 4추럭을 써야 그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드는 게 나온대요. 우리 친구 서예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4추럭을 쓴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정도 써야 돼요. 그 정도. 그런데 대충 설렁설렁 애터미 사업하고 돈 안 되네. 그거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김정희 선생이 추사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붓천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요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명언이 천재는 1%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걸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통상 성공학자들 그리고 자기계발 이론가들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은 1%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자, 1%의 영감이 있어요. 영감. 99%의 뭐라고요? 노력이에요. 90% 노력.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됩니다. 이건 인스피레이션. 에디슨은 초등학교 3개월 다녔습니다. 학교 안 다닌 적 없어요. 3개월 다녔어요. 3개월. 3개월 만에 선생님한테 내 평생 저렇게 머리 나쁜 놈 처음 봤다고 쫓아내버렸거든. 그런데 자, 요건 인스피레이션이에요. 에디슨이 쓴 말은 노력은 노력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땀이라고 썼어요. 퍼스피레이션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세요. 시적으로 가군이 맞아요. 인스피레이션, 퍼스피레이션 이렇게 맞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도서관에서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결코 초등학교 3개월 다니고 말았으니까 무식한 놈이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현자들은 반드시 글을 이 정도 쓸 수 있으려면요. 뒤에 가군을 맞춰, 라임을 맞춰가지고 이 정도 쓰려면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1% 영감, 99%의 노력이 동시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99% 노력을 해도 1% 영감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 못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치킨집이 23,000개랍니다. 근데 그 개수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더 많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치킨집을 계속 창업하고 있어요. 누가? 50대 이후에 은퇴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팔면 치킨이 잘 되겠지. 안 돼요. 안 됩니다. 치킨집을 해도요, 20대 아가씨가 해야지 50대 장년이 하면은 가지를 안 해요. 가지를 않아. 누가 50대 장년 요리를 보고 누가 그 치킨집에 가겠어? 다시 말하면, 그러면 그분이 치킨집을 창업해서 게으르게 할까요?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노력합니다. 99% 노력을 하는데 1% 영감이 없는 거예요. 치킨집을 해서 내가 성공할지 뭐 할지 영감이 없어요. 그러면 99%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1% 영감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되겠네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99%의 땀이 없으면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애터미 사업에서 돈 버는 거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100일 이상 100일 적어도 100일 동안은 오늘 시작하신 분이 적어도 100일 동안은요 만고풍상 다 거치고 정말 치열한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공 못해요. 단언컨대 절대로 돈 못 벌어요. 애터미 사업은 빅 비즈니스입니다. 빅 비즈니스. 빅 비즈니스는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버는 게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이거 우스운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을 빅 비즈니스라는 영감을 얻고 하시는 것하고 대충 그냥 할 일 없으니까 하는 게 할 일 없어서 하신 분 중에 성공하신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마치 김정희 선생이 벼루 10개를 구멍을 내고 부천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글씨를 연습하셨듯이 그러면 그 전에 김정희 선생이 글씨를 못 쓰셨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명필입니다. 명필. 그런데 자기만의 독특한 글자의 세계를 만들지를 못했어. 그래서 추사체라는 걸 만들어 내신 겁니다. 자, 바로 아까 1% 영감과 99% 노력인데요. 바로 이 영감이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작은 생각의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피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런데 같은 책, 같은 강의,
같은 미팅을 하고도 영감을 얻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딴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전혀. 그러니까 같은 물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지만은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는 사실, 똑같은 걸 먹었는데 똑같은 강의를 듣고도 영감을 얻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도 알아. 그런 분이 있어요. 알죠. 알아요.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세부 사항을. 그런데 거기서 얻는 영감이 제로라면 그분은 강의 안 듣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3H, 이것은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학문을 하건 어떤 제조업을 하건 마찬가지입니다. 3H가 없으면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어느 것도,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3H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앞에 H는 냉철한 이성입니다. 쿨헤드예요. 쿨헤드. 냉철한 이성. 냉철한 판단력. 여기서 1% 영감이 나와요. 두 번째, 냉철한 이성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warm heart,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그렇게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요,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은퇴한 다음에 어디가 계십니까? 국가 무료 급식소에 앉아 계시죠. 전부 감옥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왜? 근데 그 고발을 누가 해? 누가 합니까? 먼 데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같이 지냈던 운전수가 해. 자동차 운전수가 다단계 사업은요, 혼자 성공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같이 해야 돼. 같이. 파트너하고 같이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은 이상 성공 못해요. 그 라인은 무너져요. 마지막으로 부지런한 손발이 있어야 돼요. 비지 핸드. 아무리 냉철한 이성, 영감이 오고 마음이 따뜻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어떤 성과도 낼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3박자, 3H. 요건 치킨집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1%의 쿨헤드, 냉철한 이성이 있어야 되고, 웜하트가 있어야 되고, 부지런한 손발이 있어요. 자, 다음. 자, 기회비용. 그러면 이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라고 하는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이 기회비용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베네핏, 어떤 편익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 지불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애터미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가지셨으면은 좋아하는 연속국도 안 보셔야 되고, 연속국 다 보고 다음에 못 본 건 녹화했다 보고, 그래가지고 언제 사업을 해요? 개인 모임에도 당분간 안 나가셔야 되고, 동창회에도 당분간 안 나가셔야 되고, 반드시 어떤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 희생을 코스트라고 부릅니다. 코스트. 그게 없이 베네핏이 온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경제 원리예요. 이것은 로빈슨 크루소우 경제에서도 존재합니다. 로빈슨 크루소우 경제란 말은 딱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경제. 거기서도 기회비용은 반드시 존재해요. 어떤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걸 희생해야 돼. 로빈슨 크루소우가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오늘 딸기를 딸까 고기를 잡을까? 딸기 따면서 동시에 고기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딸기를 따면 하루에 100개를 따고 고기를 잡으면 하루에 10마리를 잡은다고 합시다. 에? 딸기를 따면은 스트로베리, 딸기를 따면은 100개를 따고 고기를 잡으면 하루에 10마리를 잡아. 그러면 로빈슨 크루소우가 딸기를 따기로 결정했어. 그럼 뭘 희생해야 돼요? 고기 10마리를 포기해야 돼요. 반드시 기회비용은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 오늘 오셨으면은, 여기 오셨어. 몸이 여기가 계시면은 이 시간에 누군가 친구와 만나기로 했는데 그걸 포기해야 돼. 그걸 코스트라고 불러요. 그걸 희생이라고 부른다고요. 친구도 만나고 여기도 오고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도플갱어가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희생을 치러야 돼. 희생이 뭐예요? 여기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이 굉장히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 그게 뭡니까? 네가 어쩌다가 다단계로 하게 됐냐? 그것도 희생이에요. 내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 친구가 전화하니까 안 받아.
요 친구가 나한테 물건 팔라고 그러겠지. 안 받아. 그건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점잖고 우아하게 돈 버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점잖고 우아하게 돈 버는 방법이 있다면 이미 점잖고 우아한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다 찾아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몫이 되지 않아요. 이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심리 현상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돈 몇 푼 못 버는데 저기 집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힘들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쉬워 보이는 것. 나는 힘들게 일하는데 돈을 적게 버는데 내 친구는 돈을 많이 번다. 저기 집에는 맨날 놀면서 돈을 번다. 이게 이고센트릭 바이어스예요. 그리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 그러면 그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저놈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커 보여.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남이 하는 일을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한다는 게 뭐냐면 민원의 거의 100%가 99%가 그런 거예요. 왜 나만 그러냐고. 나만. 저 사람도 그랬는데. 자기 일만 챙기면 그 사람이 그러든 말든.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자기 일에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는 그건 알아.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모르거든. 예를 들면 지금 대기업에서 연봉 4천 받으려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4천, 5천 받으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출근하자마자 부장이 갈고 이사가 갈고 뭐 거래처에서 천불나게 해. 그렇게 해서 나는 연봉 4천을 받았어. 근데 우리 친구 녀석은 식당 하는데 2억을 벌었대. 그럼 어때요? 저 새끼는 맨날 자빠져 노는데 2억 벌고 나는 뭐야 이거. 그 친구가 식당을 하면서 먹을 만한 메뉴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손님들에게 얼마나 간슬게 다 내줘 가면서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친구는 모르거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일은 다 쉬워 보여. 이게 이고센트릭 바이어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자, 김정희 선생의 마침심이 아까 설명을 드렸죠. 요게 추사체예요, 추사체. 꼭 어디 초등학교 선생이 학생이 쏜 것 같죠? 이런 글씨체는 독특합니다. 중국에도 이런 체가 없어요. 독특해요. 단연, 요 벼루 이름입니다. 벼루. 굉장히 좋은 벼루를 합니다. 단연, 벼루 연자죠. 중로. 대나무로 둘러싸인 화로. 그러니까 좋은 벼루가 있고 사랑방에서 화로 하나 있고 시요. 시를 짓는 방만 있으면 사나이 한평생 만족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요거예요. 여기에 바로 요 편지 속이 들어있죠. 70년 있죠. 마천시변, 독진 천호라고 여기 들어있어요. 요거 바로 자기 권돈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학자죠. 보낸 편지 속에 내가 평생 벼루 10개를 구멍내고 부천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연습을 하셨어. 자, 다음. 문전장나 염량세태. 이 말은 문전장나라는 것은 문 앞에 새 그물을 칠 수 있을 정도로 한적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급정열전이라고 하는 사마천 4개 나오는데 그밤이나 정당시라고 하는 한무제 시대에 굉장히 이 직간을 잘하고 아주 현명한 두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벼슬을 하고 있을 때는 문 앞이 문전성시를 이루다가 워낙 바른 말을 잘해가지고 쫓겨나면 새 그물을 칠 정도로 사람이 안 와. 이것을 문전장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직에 있고 돈이 많고 잘 살 때는 친구가 그렇게 많더니 내가 없어지니까 전화도 안 받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더라.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큰 돈을 벌었어. 같이 한 부대에서 장교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뭔가 하겠다고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이제 저녁 끓일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뺏겨버리고 차압당하고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친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이만저만해서 돈 좀 빌려주라. 그러면 없다고 하거나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전화를 받았냐 하면은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전화를 받아. 아들이 전화를 받는데 그 친구라는 놈이 옆에서 야, 아빠 없다고 그래. 아빠 없다고 그래. 그게 전화통으로 들렸어. 그래가지고 결심을 한 거예요. 아, 이렇구나. 내가 잘 나갈 때는 친구라고 그러면서 내가 밥 사주고 다 했는데 없으니까 아빠 없다고 그래. 아빠 없다고 그래. 요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프랜차이즈 몇 개를 거느린 대재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사실 고마운 거죠. 그 말을 해준. 이게 문전장나예요. 그리고 염량세태는 맹상군 열전에 사기에 또 나오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따뜻했다 추워진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그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더니 내가 못 사니까 또 내가 권력이 없어지니까 냉랭해지더라. 염량세태란 말이에요. 다음에 이태백과 마부작침. 이태백은 나면서부터 시성이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부작침이라는 고사가 이태백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태백이 산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루해서 못하겠어. 그래서 싸질머지고 선생한테 말도 안 하고 싸질머지고 내려와. 내려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숫돌에다가 도끼를 갈고 있어. 그래서 할머니 이거 뭐 하려고 가냐고 그랬더니 바늘을 만들려고 간다. 이게 마부작침이에요. 갈맞자, 도끼 붙자, 지을짝자, 바늘침자니까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태백이 어린 이태백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할머니 그 언제 바늘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놈아 쉬지 않고 갈면 언젠가 바늘 된다.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이태백은 여기서 영감을 얻습니다.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치열하게 공부해서 시성이라고 하는 당나라 성당기의 가장 최고의 시인이 됩니다. 최고의 시인. 그러니까 이태백이 처음부터 시를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쳐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과정을 거친 게 이태백의 공부예요. 정말 엄청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성이 됐단 말이에요. 김연아, 우아하게 이 아이스링크에서 아이스하키 타면서 돈 번다. 그거 한번 타보세요. 타지는가. 저도 여러 번 넘어졌어요. 타다가. 그런데 김연아가 내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 이거 뭐라고 그럴까? 뺑 도는 거 있잖아요. 무슨 스핀인가 뭐요? 10,000번을 돌았답니다. 10,000번을 돌았는데 그중에 3,000번을 넘어졌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김연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연아가 우아하게 상품 선전, 광고에 나와가지고 많은 돈을 번다. 그것만 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잘 모른다 이거예요. 잘 모르. 자, 그렇듯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심정. 이게 바로 애터미에서 990원짜리 칫솔 팔아가지고 5천만 원 버는 거예요. 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 임진왜란때 진주 대첩의 김시민 장군 아시죠? 김시민 장군의 손자입니다. 김시민 장군이 충청도 분이시거든요. 김시민 장군의 손자인데 어려서 열병을 앓았어요. 얘들 열병하는 게 가장 무섭죠. 열병을 앓아가지고 이게 이 정신지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글을 읽고 나면 돌아서면서 잊어버려. 그런데 이분이 17세기 초선의 최고 시인이 됩니다. 최고의 시인이 돼요. 바로 김덕신 선생인데요. 포기를 하지 않아. 포기를 하지 않아. 이분이 읽은 1만 번 이상 읽은 책이 36권인가 그렇죠. 이분이 가장 좋아한 게 사기 백이열전, 가장 앞에 나오는 열전이 사기열전 중에 제1장에 나오는 열전이 백이열전입니다. 그 백이열전을 좋아해서 11만 5천 번을 읽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김덕신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당시 통상 이 머리가 좋은 분들은 뭐 10대에 과거에 합격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20대 대부분 합격하고 30대까지 가서 합격한단 말이에요. 30대 합격 못하면 거의 포기를 해요. 그런데 김덕신의 아버지 성함이 김치라는 분인데 그분은 아들의 그런 성격 그리고 이 둔한 머리를 알았기 때문에 너는 60세까지 과거시험을 보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한다는 걸 알아. 그래서 59세에 과거에 합격합니다. 59세에. 근데 김덕신이나 김치 선생이나 그 당시 당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파벌이 무슨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혼자 공부해가지고 59세에 과거에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59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거 똑같아. 그러니까 59세 되신 분들 내가 이 나이에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사법시험 합격할 수 있어요. 59세에. 아이 김덕신 선생이 그렇게 했잖아요. 어? 자, 1만 번 이상 읽은 책이 36.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이 책을 썼어요. 독수기 그래가지고 내가 책을 몇 번 읽었는지. 왜냐면 뭐라고 했냐면은 후손들에게 내가 게으르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다고 돼 있어. 내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왜 59세에 과거에 합격했으니까 후손들이 모르면 이 선조는 얼마나 게을렀길래 59세에 합격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록을 해놨어요. 바로 백이열전은 11만 3천 번을 읽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것은 김덕신 선생의 묘비명입니다. 내 비석에 이렇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무의제분류 인자회계 막노어와 종영유성. 요것만 보시면 돼요. 종영유성. 제 명강이 재주가 남만 못하다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름이 있었다. 종영유성. 결국에는 이름이 있었다. 제 명강이 모든 것은 명강, 힘쓰는 데 달려있을 따름이다. 이는 뭐뭐 따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김덕신 선생보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머리가 둔한 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 선생은 어려서 열병을 앓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열병을. 그런데도 59세에 문과, 대과에 합격을 하고 17세기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낳았습니다. 지금 증평군에서는 창조경제사업으로 김덕신 선생의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 그걸 정했어요. 왜냐하면 무궁무진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어떻게 11만 3천 번을 읽냐 그래 책을. 근데 그 기록을 보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낮을 걸어가면서도 있고 초상집에 가서도 있고 초상집에 가서도 그 정도 해버리니까 과거시험에 합격하고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고 있어요. 김덕신 선생도 해냈다. 네가 왜 못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저 기념사업 하는 거예요. 김덕신 선생 100일장 하는 거예요 지금 증평군에서. 이렇게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줬어요. 자기 이해. 김덕신 선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같이 둔한 사람도 없다. 자기를 알았어요. 자기를 알았다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수용. 그리고 받아들였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세 번째는 공개했어. 자기 개방.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 요 세 가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이해, 자기 수용, 자기 개방. 통상은 이걸 잘 안 해요.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나를 우습게 보는데 나 우스운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건 자기 개방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끝입니다. 결론, 불광불구. 이건 중국 고전에 있는 말이 아니고 최근에 만들어낸 사자성어입니다. 미칠광, 아니불자, 미칠광자, 아니불자, 미칠급자예요. 그러니까 미치다는 말이 하나는 인세인,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이고, 저 뒤에 있는 급은 어디에 도달한다, 리치란 말. 그러니까 편이죠. 동음 이어.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에 미치지 않으면은 스타마스터에 미치지 못한다. 그건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라 치킨집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천시변 독진 천호나 마부작침이나 김득신 선생이나 다 미친 사람들이야. 어떻게 11만 3천 번을 읽냐 그것을 그래.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김정희 선생처럼 벼루 10개 구멍을 내고 부천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드는 건 글씨에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태백도 마찬가지예요. 자, 결론적으로 천행근 자강불식. 이건 주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니, 다시 말하면 자연법칙은 변함이 없으니, 경제법칙은 변함이 없으니,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그 말이에요. 자강불식. 스스로 쉬지 말고 힘써 노력하라. 그러면 이룸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역에. 주역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또 이것이 고전이 됐다는 것은 그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천행건. 하늘의 운행은 변함이 없다. 굳건하다. 다시 말하면 자연법칙, 인간의 법칙, 경제법칙, 돈 버는 법칙 다 굳건하다. 변함이 없다. 그러니 스스로 노력하면서 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태도입니다. 바로 저런 건 태도예요. 김득신 선생이 머리가 좋았나? 안 그래요. 그 태도, 애티튜드였단 말이에요. 나쁜 태도는 펑크난 타이어와 같다. 만약 당신이 그걸 갈아 끼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아무 데도 갈 수 없다. 내 지금 각오, 마음가짐, 애티튜드를 바꾸지 않으면요,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알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